지난 7월 16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7평이 10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00억 엄청나죠? 그런데 이런 부자들도 걱정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걸 자녀에게 증여, 상속해줘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항상 답은 있습니다. 요즘 강남 부자들은 감정평가를 적절히 이용해서 절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 꼭 100억 원짜리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 수준의 아파트에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를 이용한 세금 절세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별히 현직에 있는 감정평가사님도 초대했습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테니까 오늘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절세는 염지훈. 자, 오늘 사례는 제 아는 형님 이야기인데요. 아는 형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지훈아, 내가 1억을 날렸다. 아니 형, 주식 투자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재건축 아파트를 우리 그 형한테 증여해준다고 그러셨대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를 증여하면 그에 따른 증여세랑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되죠? 증여 받은 사람이 내야죠. 그렇죠. 그 형님이 내야죠. 그런데 이 형님이 월급쟁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 시기를 점점 미루다가 이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뭐가 됐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주택평가액이 4억 원 이상 껑충 올라서 증여세, 취득세 합이 1억 원 넘게 올라버렸다고 이러면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만약 이랬다면 적정하게 빨리 감정평가 받고 돈이 없으면 증여세는 5년간 연보연납을 통해서 나눠서 내고 취득세는 취득 내야죠. 대출이라도 받아서 빨리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아낄 수 있었던 1억 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증여 타이밍은 언제다? 오늘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아끼는 동생 조선희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감정평가 관련된 세금 절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조선입니다. 감정평가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만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소나 개, 돼지 같은 살아있는 생물들도 감정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염 대표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더니 그럼 나는 얼마야? 나도 평가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저희가 법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재미로 한번 평가해봤는데요. 염 대표님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요즘 잘 나오고 계셔가지고 100억은 할 것 같습니다. 100억이요? 저희가 감정평가 기법을 적용을 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제가 해봤는데요. 먼저 염 대표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쓰신 모든 비용을 합쳐서 원가법이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23억이 산출되셨고요. 또 염 대표님이 계속 수익이 발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수익을 기반으로 평가해보니까 한 45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믹스해서 최종 평가액은 42억 8천만 원으로 결정해 보았습니다. 이 42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이제 설명드릴 강남의 그 아파트 한 채 가격과 비슷한 금액인데요. 요즘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얘기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고가를 경신한 지역의 소유주분들께서 증여나 상속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 우리 아파트가 60억에 신고가 경신이 됐는데 그럼 평가도 60억에 되는 겁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가대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라는 것은 등기가 완료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계약하고 신고만 한 거기 때문에 완전한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최근에 압구정 한양아파트라고 하면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재건축으로 굉장히 핫한 단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9평이 최근에 60억에 신고가가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래 사례를 쭉 살펴보니 60억짜리 사례는 등기가 된 것은 아니었고 그 직전에는 47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0억이 진짜 거래가인지 47억 5천이 진짜 거래가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전 사례들을 좀 더 찾아보니까 51억짜리 사례가 최근에 등기에 찍힌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1월 달에 40억 초반대에 거래가 되었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할 때는 일단 이 최근에 등기된 사례에 가장 신뢰가 가는 51억짜리 사례를 선정을 했고요. 찾아보니까 이 51억짜리 사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본건은 한강 조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열세한 부분, 한강 조망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지하철역과의 거리라든지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 여부, 층에 따른, 향에 따른 그런 효용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46억의 평가액이 산출되었습니다. 60억이라는 신고가보다 무려 14억이나 낮은 가격에 평가가 가능했던 건데요. 만약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으세요? 60억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가 있으면 그게 1순위로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 다음 순위로 유사 매매 사례 가격이라고 60억의 신고가가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60억의 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를 한다. 그러면 6, 7억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후에요. 그게 또 신고가가 경신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그 이후에 10억이 오르던 20억이 오르던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 시가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법에서 감정평가액을 신고가보다 1순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이 증여, 가족 간 거래 계획 중이시면 감정평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평사님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간평을 받는 게 사실 너무 유리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간평을 한번 받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평가액에 따라서 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평가액이 높아질수록 또 할인율이 더 크게 적용이 되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10억짜리, 20억짜리를 평가를 보통 많이 의뢰들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로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또 부동산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만 무려 700곳의 사업장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PD님이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 증여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으세요? 아까 염지훈 생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당장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해 왔는데 재개발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개발을 하겠다,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소문이 들려올 때 벌써 증여를 하시는 게 가장 절세에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바로 관리처분 인가라는 시점인데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누가 얼마짜리 얼마를 분담을 해서 몇 평을 받을 것인가를 계획을 짜서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기존의 낡은 헌집이 없어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권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헌집 상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게 평가가 가능하지만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이 새 아파트의 개념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헌집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을 더해서 가격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헌집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 받았는데 헌집 상태로 평가를 했다. 그러면 바로 국세청에서 재평가하라고 통지서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러한 케이스로 재평가를 의뢰받은 건이 있었어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는데 동호수 추첨이 아직 안 됐다고 해서 헌집 상태로 평가를 해서 국세청에 제출을 했는데 한 1년 뒤에 국세청에서 이거 평가 잘못됐으니까 재평가 받으라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저희한테 의뢰를 주신 건이었는데 이것은 세법에서 입주권으로 평가를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 소유주분처럼 다시 재평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가지고 계신다면 첫 번째는 가능한 빨리 증여하셔라.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면 이거는 반드시 입주권이라는 것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을 소유주분들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런 분야에 경험이 많은 평가사님을 만나시면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좀 유리한 방법으로 평가받으시는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정평가사님들 중에서도 디테일을 살릴 줄 아는 능력자 조선희 감평사님 강의 잘 들으셨어요? 상속증여세 신고할 때 감정평가를 통해서 적절하게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역 아파트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증여하세요. 증여세 낼 돈이 당장 없다면 최대 5년간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시고요. 앞으로도 국세청 아는형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이 되는 내용 많이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